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은 앞부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팔기 위해서 사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했고, 팔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을 제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팔기 위해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쓰려고 만든 물건이나 내가 쓰려고 사는 물건은 상품이나 제품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품이나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품과 제품은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요. 상품과 제품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로 가죠. 물론 매출원가에 마진을 붙이면 뭐가 돼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에는 상품과 제품 위에도 원재료라는 것이 있어요. 제품은 팔기 위해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재료를 원재료라고 해요. 만드는 것을 생산한다라고 했죠. 생산에 사용하고 남은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포함돼요. 만약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는 어때요? 나중에 이게 제품으로 되죠. 만들고 다 만들면 제품이 되잖아요. 이 제품이 팔리면 매출원가로 가요. 그리고 생산에 사용하고 남은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포함되죠. 그리고 아직 제품이 완성이 안 되어 만드는 중에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물건이 완성이 안 되고 계속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이 제공품도 재고자산에 포함돼요. 재고자산에는 상품은 뭐예요? 팔기 위해서 사는 물건. 제품은 팔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 원재료는 생산에 사용하고 남은 재료. 제공품은 아직 완성이 안 되는, 제품을 만드는 중에 아직 완성이 안 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물건. 이게 제공품이에요. 2017년도에 안 팔리고 남은 재고자산은 2017년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저번에 한번 배웠어요. 기말이라는 말.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말 재고자산이 2018년도에 그대로 넘어와요. 재무상태표에. 이게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요. 재무상태표. 2017년도 12월 31일치가 그대로 2018년도 1월 1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재고자산은 뭐예요? 재고자산 그대로 넘어오죠. 그냥 2017년도에는 이 재고자산을 뭐예요? 12월 31일 날 볼 때는 기말재고자산, 그게 2018년도 1월 1일에는 기초재고자산 이렇게 불러요. 2018년에 재고자산이 1,000원 증가했다고 생각해 봐요. 1,000원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만약 상품이 증가했다면 상품을 산 거고, 제품이 증가했다면 뭐예요? 만드는 물건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1,000원만큼. 그리고 그만큼을 현금을 그만큼 대가로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 증가했다면 현금을 1,000원 주고 상품이 증가한 거죠. 제품이 증가했다면 현금을 1,000원 정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상품을 샀거나 제품을 만들었거나 했을 거예요. 물론 원재료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만들던 도중에 제품 만드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상품을 샀거나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2018년에 전체 재고자산 중 반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반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반 50%. 그러니까 지금 전체 원래 기초 재고자산이 1,000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재고자산을 1,000원 주고 더 샀거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총 재고자산이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근데 이 중에서 이것도 500개고 이것도 500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500개. 그럼 총 1,000개죠? 1,000개를 2,000원짜리예요. 2,000원 뭐예요? 2,000원 중에서 반이 뭐예요? 그러면 1,000원이죠? 1,000원, 500개, 1,000원, 500개, 1,000원. 그렇죠.
1,000원이 팔렸다고 생각해봐요. 1,000원이. 자, 원가 1,000원짜리 재고자산이 1,500원에 팔렸는데 상대방은 돈은 다음에 줄게 얘기 약속했어요. 상대방이 돈은 다음에 줄게 약속한 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외상 매출금. 그럼 매출이 뭐예요? 1,500원이 되고 1,500원에 팔렸으니까 1,000원짜리를 500원을 마진을 붙여서 어떻게 돼요?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이 1,500원이 되고 매출되는 매출 원가는 원래 가격은 뭐예요? 1,000원짜리잖아요. 원래 가격 1,000원짜리 그대로 매출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렇죠? 매출 1,500원, 매출 원가 1,000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500원이 되는 거예요. 500원. 자, 그럼 회사의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죠? 회사의 재고자산은 자, 기초재고자산이 1,000원이 있었죠. 1,000원이 있었어요. 기초재고자산. 거기다가 중간에 재고자산 1,000원을 더 증가가 됐죠. 샀거나 만들었어요. 상품은 샀고 제품은 만들었어요. 1,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럼 총 얼마예요? 재고자산이 2,000원이 되죠. 2,000원. 재고자산이 2,000원이 돼요. 재고자산은 총 2,000원에서 반절이 팔려 나갔어요. 반절 50%가. 그 1,000원이 팔려 나간 거죠. 1,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은 어때요? 남은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렇죠? 1,000원이에요. 반이 팔려 나갔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은 1,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 채권은 뭐예요? 이게 매출 채권은 1,500원에 팔았는데 상대방은 돈은 다음에 줄게 약속했어요.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약속한 거 다음에 준다고 약속한 거. 1,500원을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준다고 약속했어요. 1,500원을. 그래서 매출 채권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은 1,000원이죠.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이렇게. 뭐냐면 총 2,000원에서 처음에 기초 재고자산이 1,000원에서 중간에 샀어요. 1,000원만큼. 그럼 2,000원이 되죠. 총 재고자산이 그 중에서 1,000원만큼이 팔렸어요. 반절이 팔렸어요. 1,000원 팔렸죠. 그 나머지 1,000원이 남았죠. 1,000원이 남은 게 뭐예요? 기말 재고자산. 팔린 것은 매출 원가라고 했고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이건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2018년도 기말 재고자산은 그러면 2019년도에 되면 기초 재고자산이 돼요. 2019년도에.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채권은 뭐예요? 여기서 1,500원이죠. 매출 1,500원을 다음에 줄게. 돈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다음에 줄게 해서 매출과 상대되는 뭐예요? 매출 채권 1,500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할 때 1,000원 증가할 때, 즉 상품을 샀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현금이 그만큼 현금을 줬죠. 1,000원만큼 9,000원에서 현금을 1,000원만큼 줬으니까 얼마가 돼요? 8,000원이 되죠. 8,000원? 그렇죠? 현금 줬잖아요. 9,000원에서 1,000원만큼 현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감소가 됐기 때문에 9,000원에서 1,000원 빼주면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회사가 장사를 했어요. 그 현금은 뭐예요? 재고자산을 사느라고 1,000원을 썼기 때문에 8,000원만 남은 거예요.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손익계산서의 이익, 다른 비용들은 없다고 우리 그냥 가정을 해는 거예요. 자, 1,5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500원 이익인데 다른 비용들 수익들 없으니까 그대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이익이에요. 이익. 이 이익은 뭐예요?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가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인다. 여기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회사가 내년에 또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주주들한테. 그럼 주주들은 뭐예요? 이게 이만큼 벌었구나. 이렇게 해서 올해 2018년도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회사의 재산은 얼마냐,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산은 얼마냐. 그래서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벌었잖아요. 장사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회사에 이때 재산은 얼마나 되냐. 이만큼 벌어요. 500원만큼 증가했잖아요. 대신에 현금은 감소하고 매출채권은 증가하고 재고자산도 이만큼 되고 이만큼 해서 이때는 자산이 10,000원이었어요. 합계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은 뭐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서로 같다고 했어요. 항상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돼요. 이게 10,000원이고 부채와 자본을 더하니까 10,000원이죠. 5,000원 더하기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훨씬 넓은 범위 10,000원. 서로 차변도 10,000원, 대변도 10,000원 같죠? 여기는 뭐예요?
차변은 자산 1,500원, 차변은 1,500원, 대변의 합계는 얼마예요? 5,000원 더하기 5,500원. 왜 그러냐면 이 잉여금이 500원 증가했죠. 여기도 1,500원. 서로 차변과 대변은 이렇게 같아요. 같고 이 자본은 뭐냐면 처음에 자본금은 뭐라고 했어요? 회사가 설립할 때 주주한테 끌어온 돈이라고 했죠. 끌어온 돈.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회사가 장사를 해서 여기 쌓인 돈, 이 이익이 여기다 이제 쌓이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내년에도 이익담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주들의 몫이에요. 주주들에게 이건 나중에 이건 주주들의 몫이에요. 몫. 주주들의 몫. 아, 이게 주주들의 재산이라고 보면 돼. 자본은 주주들의 재산. 회사의 자산에서 이것은 뭐예요? 부채는 외부에서 우리가 끌어온 돈이라고 했죠. 외부에서 은행이나 다른 회사에서 끌어온 돈. 다른 회사에서 끌어온 돈을 다 갚고 이게 남은 돈이 자본이 뭐냐면 주주들의 몫이에요. 몫. 주주들의 몫. 알았어요? 나중에 이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도 해줘요. 배당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재고자산과 이 재고자산에 팔렸을 때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주주들의 몫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